안녕하세요, 노스입니다. 3월 14일 장 마감 시황 및 향후 대응 전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조 가까이 매도하였는데요. 선물은 2천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만 약간 매수하여 주었고요. 코스닥과 선물은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양 시장은 개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받쳐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코스피 일중 차트 흐름을 보시면 시가 부근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점점 고점을 낮춰 가다가 12시 이후로 오후장 들어가면서 다시 약간은 조금은 들어 올려주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였는데요. 파란색 실선 외인의 수급 차트를 보시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관은 관망하는 모습이었고요. 개인은 매수해 보였습니다. 코스닥 일중 차트 흐름입니다. 자, 검정색 실선 코스닥 차트 흐름인데요. 시가 부근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고점을 낮춰 가다가 12시 이후로 저점을 확인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란색 실선 외인의 수급 차트를 보시면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렇게 악화가 되어지는, 안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수급 차트, 빨간색 개인의 수급 차트는 완전히 반대죠.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세를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는 마이너스 0.59% 하락 마감이었고요. 코스닥은 무려 2.16%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 미국 선물이 장중 내내 플러스권에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미 선물이 시간 외로 아시아 증시 때문에 눌리는 모습까지 나왔는데요. 이건 보시면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 4% 가까운 폭락세가 나고 있고 상해,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2% 가까운 급락세, 심천은 2% 넘는 이런 아시아 증시가 굉장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은 자, 중국이 선전시를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해서 봉쇄한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자, 다시 코로나입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해 증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불안감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소비자 지표도 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을 보시면 0.84%나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1240원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금일 수급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수급 관심주를 보면 오늘 장에 어떤 특징이 또 나타납니다. 자, SK텔레콤, KT, KTNG 이런 어떤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좀 상승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HMM, 현대 미포조선, 페노션 등등의 조선주가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다시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한 수혜주로 또 부각이 최근에 되어지면서 또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주는 제가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금융사에 매기가 쏠린 부분이 있고요. 포스코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주로 공략주로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 롯데케미칼 이런 부분에 매기가 들어온 부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업종별 수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인은 6천억 넘게 대량의 매도세를 오늘 보였고요. 대형주, 중형주 골고루 매도를 하였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매도를 때렸네요. 자, 그 중에서도 철강 금속은 약간의 매수가 들어왔고 전기전자는 큰 폭의 매도를 하였고 그 다음에 운수창고, 자, 운수창고 그리고 통신업 요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온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은 43억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보험과 연기금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네요. 중형주 위주로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대형주는 오히려 매도세가 컸고요. 그래서 전기전자는 700억 마이너스 매도세입니다. 자, 매수한 종목을 보시면 의약품, 그리고 통신업, 금융업 이런 부분을 매수한 점이 눈에 띕니다. 코스닥은 퍼렇죠.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금일은 코스피 말고 코스닥 지수 차트 띄워봤는데요. 이렇게 21선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점 라인 부근에서 미적미적거리는 모습은 좋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반등세가 나와주는 부분이 좋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지 여부 아니면 이탈 여부 혹은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자율성입니다. 그런 부분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독이 된다 함은 너무 성급하게 매수나 매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큰 이득을 못 보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본금, 자산을 너무 빨리 주식에 투입을 다 해버리는 그런 성급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매도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오르면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성급함, 조급함을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꼭 반대로 해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서 차근차근히 매수를 해나가고, 왜냐? 우리는 누가 뭐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어떻게든지 간에 주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매수나 매도, 결정권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또는 제약이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다르게 자율성이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잘 고민을 해보고 인내를 가지고 잘 써먹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코로나네요. 중국 선전시를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봉쇄하겠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중국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고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가 영향을 받고요. 특히 국내 증시도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한동안 잘 나가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크게 조정을 받는 모양새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정말 악재만 나오고 뉴스가 뭐가 터질지를 모르겠습니다. 엔데믹 하다가 오늘 또 중국에서 봉쇄 소식이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코로나 재확산세로 인한 봉쇄 정책 확산 우려감으로 인한 관련 피해주로 인식되던 종목들의 급락세가 또 나온 하루였습니다. 금일은 신정부 정책 관련주들이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코스닥 차트를 오늘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해서 말씀드려 왔던 것처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이 나은 시장입니다. 자, 조금씩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해 가더라도 조심스럽게 분할로 조금씩만 매수해 나가는 것이 이로운 시장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장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구독하면 돈 되는 채널 노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